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그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 김현웅님과 그의 아들 김다인군이 위탁해주신 HY2M 글로리어스 라인업의 구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HY2M 글로리어스 라인업 60분의 1 스케일의 프라모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배선을 직접 다 해줘서 LED가 켜지고 막 화려하다 막 그런 느낌의 라인업이었죠. 발매가 2003년 6월, 그리고 가격은 엔가로 12,000엔. 당시 HY2M 글로리어스 라인업으로 구프랑 돔, 그리고 샤 전용 돔까지 이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내부에 정말 많은 LED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려하게 이제 빛을 수놓을 수 있다라는 라인업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리뷰하는 얘는 오래돼서 LED가 죽었어요. 스위치를 올려도 LED가 안 들어와요. LED가 나갔나봐. 자, 그럼 HY2M 글로리어스 구프 살펴보도록 합시다. 60분의 1이라는 스케일답게 PG급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유독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출색도 꽤 차분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2003년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은근히 퀄리티가 일단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PG랑 비교하자 그러면은 디테일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아무래도 LED나 기믹 쪽에 좀 더 치중을 했다고 봐야겠죠. 이 화면상으로는 감이 안 오실까봐 PG XR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이즈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베이스 위에 올라가 있음에도 거의 비슷한 높이를 자랑을 해주죠. 구프는 어깨랑 안테나 쪽 때문에 유독 더 커 보이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반적인 디테일이나 퀄리티는 마치 HG 같은 느낌이라서 막 그렇게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동력선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개별 가동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나름 이제 부품의 수라든가 이런 것도 꽤 신경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프답게 인상도 좀 사납죠. 이 내부의 모노아이는 머리를 열어서 이 히트사벨의 꼭지 부분, 여기 날카로운 부분이 보이죠? 이걸로 잡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죠. 이 몸통 자체도 상당히 심플합니다. 이 검은색과 파란색 빼고 클리어 오렌지 정도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하지만 뭐 사이즈로 볼만하니까 그 점은 참 좋죠. 이 백팩 부분도 마찬가지 좀 심플한 형태, 하지만 버니어의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세히 2단계 보면 이 클리어 파츠인데도 불구하고 디테일 같은 것도 살아있고, 주변 파츠들도 몰드가 여럿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죠. 그리고 동력선을 쭉 따라서 앞으로 가보면 골반 부분, 이 골반 역시 좀 심플한 듯 합니다. 몰드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뭐 허리 부분은 뭐 파츠의 수납 정도, 그 정도 되겠죠. 팔 부분은 어깨가 스파이크 형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합선이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죠. 심지어 이 뿔 부분도 마찬가지 그대로 접합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 아래쪽 오른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히트 로드를 들고 있게 되어 있는 일반적인 손, 전부 다 전지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볼관절 그리고 C형 파츠를 이용을 해서 말이죠. 엄지손가락 전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의 뭐 가동하는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히트로드를 끼우는 쪽 왼팔이 이제 5연장 머신건으로 되어 있죠. 이쪽 역시 가동할 수 있는 손가락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의 뭐 주먹을 쥔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손가락 자체가 좀 두꺼운 편이어서 한꺼번에 주먹을 쥐듯이 쥘 수는 없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이렇게 모아주면 모르겠는데 걸려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름 외장의 내부 디테일 같은 것도 좀 볼만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역시 상당히 심플하죠. 그나마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클리어 파츠라든가 이런 게 좀 볼만하고, 뒤쪽은 초심플, 발바닥 좀 괜찮습니다. 여기도 역시 클리어 파츠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동 특성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이 돌아가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고개를 드는 거는 고정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네요. 숙이는 거는 이 정도가 전부. 어깨 부분이 내부가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볼트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관절 강도의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서 상당히 튼튼합니다. 들어도 막 흔들어도 절대 뭐 아까 좀 헐겁다는 목 빼고는 움직이는 데가 없죠. 그래서 관절 자체 정말 튼튼하고, 어깨 장갑도 움직이기 때문에 옆으로 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움직이게 됩니다. 팔꿈치는 단일 관절 아닌 이중 관절, 잘 안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타이트해서 그렇고요.
꽤나 크게 움직이는 편이어서 거의 완벽하게 팔꿈치가 굽혀지게 되어 있어요. 허리가 안 움직일 듯 보이지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거나 숙이는 것도 전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처럼 전부 다 볼트 너트로 고정되어 있는 관절들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가 먼저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스커트 가동이 됩니다. 전면 프론트와 사이드 전부. 그래서 안쪽 역시 볼관절로 되어 있지만 뿌리도 위아래로 움직이게 관절 자체가 축이 이동을 해주면서도 바깥쪽에 볼관절이에요. 역시 이쪽도 다 볼트 너트 고정이라서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불안해. 무서운 소리가 나지만 그래도 튼튼은 합니다. 무릎 역시 이중관절 해서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조심하세요. 이 단일 관절이 아니라 이중 한쪽이 더 이렇게 90도 이상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관절이 볼트 너트 상당히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다면은 이 안쪽에 잘 보면 이렇게 전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단선이 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하시고요. 이 발목 역시 꽤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끼리 간섭이 있어서 이렇게 상처가 쉽게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뻗거나 굽히는 거 역시 뻗었을 때 내부에 전선이 보이죠. 그리고 발목 고정성 정말 중요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상체가 무거워서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뒤로 넘어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이게 그래도 발바닥 쪽에 구멍이 2개 보이죠. 이 발바닥 구멍에 육각 렌치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넣어서 임의로 발목 고정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발목의 볼관절 조정 가능합니다. 자, 그럼 무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짜잔, 히트 사벨! 구프를 대표하는 무장 중 하나, 히트 사벨입니다. 손잡이가 검은색으로 제대로 사출되어 있고 그리고 클리어 오렌지의 칼날이 아주 화려합니다. 두껍기도 하고 사출이 꽤 깔끔해서 보기도 좋아요. 참고로 이 수납용 손잡이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쉴드 때 보도록 합시다. 재밌는 점이라면은 나사로 손바닥에 고정한다는 이런 엄청난 장점 아닌 장점? 그래서 손바닥에 아까 봤던 부속된 육각 렌치를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손에 쥘 수 있고 손을 펴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고정성 하나만큼은 장담합니다. 이건 진짜. 그리고 오연장 75mm 머신건, 쉽게 말해 손가락이죠.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 가동되고 있었던 손가락이고요. 이대로 손가락을 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볼게 쉴드. 쉴드는 정말 심플합니다. 안쪽은 그나마 프레임이 들어가는 듯한 형태 보여지고요. 아까 봤었던 이 수납용을 여기다 넣는 건데 이 구멍이 여기 고정되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슬라이드 하면서 이 구멍 부분에 조인트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팔뚝에 끼는 조인트 역시 이 육각 렌치로 조여주게 되어 있는데 이 팔 위에 고정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준 상태에서 실드를 여기다 끼워주기만 하면 되죠. 혹시 실드를 꼈는데 막 처진다 그러면은 이 팔뚝에 고정한 이 프레임 부분이 돌아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조여줘야 합니다. 너무 꽉 조이진 말고요. 안 흔들릴 정도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무장들 손에 쥐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히트로드. 히트로드는 하나하나 파츠가 볼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파츠고요. 이 끝부분을 이걸 제외하면은 이 짜잘짜잘한 이 한 칸이 다 59개의 파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볼관절이라 전부 다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벨에 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고정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이 각각의 포인트에 이 링 파츠를 끼우면은 당연히 쳐줘야 되는데 안 쳐지겠죠. 직접 적용을 해볼까요? 한 4개만 빼서 껴봅시다. 힘을 많이 받을 이 끝부분 먼저 이렇게 끼우고요. 이 힘을 많이 받을 법한 곳에다 끼웠는데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헐거워지네. 이거 다 써야 되네. 다 써야 쭉 뻗겠네. 어이구야. 자, 여기 있던 고정 파츠 8개를 활용을 해서 뻗어봤습니다. 이게 무게중심만 맞으면 8개 가지고도 뻗긴 뻗네요. 근데 살짝의 무게중심을 주면 이렇게 결국은 이거 다 써서 이 뿌리 부분, 이 앞부분은 몸쪽에 향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끼워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좀 이렇게 튕겨오르는 이런 느낌으로는 좀 편하게 포즈 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봤었던 무장들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허리에 바주카 수납용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요거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인데, 이 바주카 같은 경우는 구프에는 없고 HY2M 구프가 아니라 돔을 사시면 들어있어요. 거기 나오는 자이언트 바주카를 여기다 장착할 수 있고, 물론 육각 렌치로 여길 조여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빠져요 이거. 조심하세요. 뿔은 쭉 뻗은 것과 이렇게 살짝 꺾인 것, 두 종류의 뿔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콕피트 해치 오픈이 가능해서 내부에 람바라시가 탑승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보이긴 하는데 LED가 안 켜져서 얘가 지금. 재미있는 점이라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테트론 실인데요, 꽤 많은 양의 실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죠. 그렇지만 이거 다 전부 재단이 안 되어 있는 원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칼로 오려서 모양대로 오려서 붙여줘야 돼요. 나머지 이런 것들도 코션도 다 사각형으로 다 전부 오려가지고 붙여줘야 되는 형태라서 약간 번거로움은 있지만 굳이 여백을 자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르는 거여서 어찌 보면 편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대망의 LED 기믹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라면은 이 백팩의 커버를 열어주면 안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각각 올리면은 상체 하체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절 들어오는 LED가 없습니다. 원래 눈, 콕피트 위쪽, 백팩의 버니어, 그리고 이 종아리 부분의 좌우, 그리고 발바닥까지 전부 다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이 리뷰를 부탁해를 통해서 받아서 LED 먼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LED가 요런 식의 다마 형태의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필러 전구 꺼질 때 마냥 약간 불빛이 희미하게 나다가 사라지더라고요. LED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난관이 배터리인데, 이렇게 상체를 열어보면은 여기에 배터리 박스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영상으로 보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LR1 배터리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배터리 규격인데 LR1 배터리를 한 세트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매뉴얼에는 여기에 탄 5형 전지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탄 5가 뭐야? 그래가지고 검색해보니까 LR1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애석하게도 LED의 수명이 다 되어서 LED가 켜진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새 LED로 교체를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하나 남아있습니다. 하나! 요거 원래라면은 왼팔이었을 부분, 이쪽은 LED가 들어가 있는 버전의 팔입니다. 요거 교체 한번 해볼게요. 교체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팔에서 역시나 볼트너트 고정이기 때문에 볼트너트 빼주고 외장 일부 빼주면 됩니다. 이대로 교체만 하면 됩니다. 팔에 끼우고 그냥 볼트너트 조이면 돼요. 간단하죠? 자, 적당한 상태로 볼트너트를 조였다면 다시 외장을 그대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팔 교체를 해봤습니다. 가동형 손에서 고정용 손으로 바꾸는 거죠. 기본적으로 몸통과는 별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는 배터리를 따로 넣어줍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CR1216, 이것도 역시 요즘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 규격의 배터리더라고요. 스위치는 여기 가운데 있는 검은색 점이고요. 이거 역시 그러니까 머리태처럼 히트 사벨의 끝자락을 이용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스위치 온. 이제 머신건도 발사하고 있는 형태처럼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안에 기계로 된 기판이 들어있어서 요렇게 시퀀스가 가동됩니다. 이쪽에 들어가 있는 LED는 아까 봤던 이 몸통에 들어가는 LED랑은 또 다른 LED여서 아직 작동하더라고요.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구독자 김현웅님과 그의 아들 김다인 군이 위탁을 해주신 HY2M 글로리어스 구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LED는 죽었지만 하나만큼은 아직 살아있었다. 재밌게
조립해봤습니다. 내부 전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립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빠빠시.